누구세요? 2024학년도 한과영에 진학 예정인 서준우라고 합니다. 굉장히 기쁘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지난 세월들에 대해서 내가 한 노력이 틀리지 않았다?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영재학교가 일단 무엇보다 가고 싶었고, 그럼 거기서 무엇이 제일 좋냐 했을 때 교육과정이라던가 다른 대학교 이런 결과를 고려해보면 한국과학영재학교가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업을 독려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과학영재학교를 간다면 되게 행복한 대입을 치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선택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자유학년제다 보니까 성적이랄 게 없었고, 중학교 2학년 때는 기말고사가 8과목에 중간고사 8과목이었던 1학기 기말이 한 문제 틀렸고, 2학기 기말도 1학기 기말이랑 비슷하게 나왔고, 3학년은 아무래도 영재교 대비 파이널 기간이다 보니까 그쪽에 좀 더 치중을 하면서 95, 96쯤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궁극적으로 일하고 싶은 분야는 머신러닝에서 자연어 처리라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이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그런 거라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활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긴 한데 그중에 네이버의 기사 요약봇이라고 있어요. 네이버 기사를 세 줄로 요약해주는 AI 봇인데, 이런 형태의 AI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뉴스들 그리고 모든 정보들을 선별해낼 수 있는 AI를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통합해서 매일매일 칼럼 형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AI를 언젠가 한번 개발해보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문에 있는 수치들을 직접 따라서 대입해본다던가, 그리고 논문에 있는 왜 이 수치를 이렇게 잡았을까 궁금해서 이 수치를 좀 올려도 보고 낮춰도 보고 하면서 많이 따라해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입시가 눈앞에 있으니까, 입시는 2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원도 좀 늦게 마치는 편이고, 숙제 양도 많아지고, 예습 복습도 철저히 하는 편이라서 원래 보통 12시 내외는 잤는데 이게 1시, 2시로 밀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크게 두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부분은 아무래도 영재학교 특성상 2학년부터는 대학교 1학년 혹은 2학년에 해당하는 과목을, 예를 들어 미적분학이라던가 허용대 수학, 미분방정식 같은 과목을 배울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전문적인 사람에게 배울 수 있다는 게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창의 연구 설계 활동, 연구 기초 세미나나 R&E 같은 활동이나 국외 위탁 교육 같은 활동을 통해서 연구 쪽에 좀 중점이 찍힌 활동들을 전문적인 박사님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좀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준비할 때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잠시 쉬게 되었고, 수학,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렇게 총 5과목을 다녔어요. 과학은 전체적으로 겨울방학에 시작을 했어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시작을 해서 3월 달에 시작을 했고, 생명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시작하면서 1월, 12월 그쯤에 시작했고, 수학은 좀 빨리 시작하고, 그때는 파이널 기간이라서 정말 필수적인 이론만 짚으면서 문제풀이 위주로 가져갔고, 저는 이때 선행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이탑을 참고하면서 선행을 조금 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 전에는 과학보다는 조금 더 수학에 집중해서 KMO를 준비한다던가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누구세요? 카페에서 공부하기? 아무래도 좀 백색 소음이 약간 있어야 집중이 되는 편이라서, 너무 조용한 환경이면 폰으로 백색 소음을 틀어놓고 공부하는 편이거든요. B. 저는 보통 리트 코드나 백준 그리고 프로젝트 오일러 같은 사이트에서 문제 푸는 걸 좀 좋아해요. A. 동아리에서 하는 게 사람끼리 만나기도 좋고 서로 의견 교류하면서 터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좀 더 좋아해요. 한과영은 동아리가 크게 클럽이랑 연구회로 나뉘는데, 클럽은 좀 더 엔터테인먼트의 성향이 좀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회도 되게 다양한 연구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 레이텍스 연구회라는 게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수학에 대한 연구 그런 걸 진행하는 연구회를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B. 음악 듣기. 아비츠나 테일러 스위프트? 아비츠는 Waiting for Love고 테일러 스위프트는 Blank Space. B. 내신이 선생님이 강조하는 포인트도 있고 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성적이 되게 많이 오른다고 느끼진 않았거든요. 길어봐야 한 일주일 정도 바짝하는 게 중학교 내신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A. 지금은 학생의 임원 하고 있어요. X. 그거 외에도 되게 할 게 많을 것 같아서
B. 애초에 영화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영화를 자주 즐겨보기도 해서, 그리고 영화가 좀 더 재밌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영화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과학 관련 영화를 딱히 뭔가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진 않아요. A. 아무래도 말했다시피 정보과학 쪽으로 가게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AI에서 자연어 처리로 가게 될 것 같아요. B. 이거는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생각이 나서 계속 멘탈이 데미지가 가기 때문에, 그래도 A는 시험이 끝난 후에 가져가잖아요. 그럼 D시험에만 영향을 주는데 B는 이제 지금 시험이랑 D시험 전부 영향을 주거든요. 누구세요? 저희 학교는 좀 특별하게 장영실 전형과 일반 전형이라고 두 개로 나뉘었는데, 장영실 전형이 전체 선발인원의 2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희는 지필 시험을 쳤지만 얘는 시험을 치지 않고 접수도 더 먼저 하고 자기들의 연구 결과를 제출해서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해서 교수님들이랑 면담을 통해서 선발하는 전형으로 기억하고, 저는 일반 전형으로 시험을 치고 면접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일반 전형은 일단 1차는 학생물 기록 평가로 생기부와 자소서를 보고요. 저희 생기부는 그 다른 고등학교랑 좀 다르게 원점수도 다 나오도록 돼 있고, 수상도 전부 다 학교에 가기는 가요. 근데 어떤 학교는 수상을 평가하지 않는 학교도 있기는 해요.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학교마다 되게 다른데, 저희 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3천자가 기본 분량이고 마지막 6번 문항이 무제한 문항이라서 다들 거의 4천자, 5천자 가까이 쓰는 것 같아요. 자신만의 강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학교만의 특징이 있을 건데, 이 두 개를 엮어서 쓰려고 할 때 되게 자소서가 이쁘게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정보를 조금 찾아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인터넷 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재학생이나 졸업생 선배가 있다면 그분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찾아보려 한다면 정보는 얼마든지 있고, 동아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찾아보면서 이런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었고 내가 이런 걸 잘하니까 내가 진학해서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해보겠다 라는 부분을 어필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 학교가 영재학교 중에서도 좀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면접이 크게 3개로 나뉘었는데, 한 개가 인성 면접, 한 개가 수학 면접, 한 개가 과학 면접이었는데, 특히 창의 인성 면접이 좀 특별한 방식이었어요. 저희 주제가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1시간 내로 6명이 팀을 이루어서 작성하라, 이게 주제였고, 두 팀이 한 교실에 들어가서 서로 각자 것을 만들고 12분 동안 발표하고 질의응답하고 돌발 미션으로 새로운 사업 보고서를 6분 안에 구상하라, 이런 미션도 있었고, 모든 과정을 면접관님은 일절 참여하지 않으시고 학생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평가하신 그런 시험이었고, 저희는 두 가지를 냈었는데, 하나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활용한 기획서를 만들었고, 두 번째가 옥상 녹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만드는 게 저희의 계획서였어요. 수학이랑 과학 같은 경우에는 A4 한 페이지 정도 되는 문제, 수학은 4문제, 과학은 8문제, 6문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30분 동안 풀고 가서 15분 정도 발표하고, 배점 같은 건 안 적혀 있고 이제 돌아와서 시험을 마치는 그런 전형이었어요. 상당히 긴장됐죠. 수학은 너무 떨어서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서 3문제를 풀었는데 가서 2문제만 발표하고 나왔고, 다행히도 과학은 칠판을 쓸 일이 없어서 면접관님과 눈을 거의 마주치지 않아도 됐거든요. 면접관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푼 거에만 집중해서 거의 말하고 질문에만 대답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과정을 좀 더 보시는 것 같아요. 이 학교 자체가 좀 단체 생활에 익숙해져야 되고, R&E 같은 연구 활동도 전부 다 조를 이루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소극적이거나 너무 적극적인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런 학생들을 좀 방지하고자 낸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돌발 미션이 바로 짧은 시간 동안 대처하는 대처 능력을 좀 보고자 하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2차가 당연히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해서 딱히 3차 준비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2차 발표 3일 뒤에 토요일에 입소를 해서 일요일 날 면접이 마치는 형식이었는데, 생기부랑 자소서 보면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연습하고, 그리고 수학 문제랑 과학 문제를 영대비할 때 준비했던 문제집을 꺼내서 큰 목소리로 발표하는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토요일 날 입소를 해서 일요일 날 끝나는 면접이었는데, 첫날에 창의 인성 면접을 보고 둘째 날에 수학 과학 면접을 보고, 면접을 보는 시간도 있고 대기하는 시간도 있고 기다리는 시간도 많다 보니까 되게 진이 빠지는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내신은 개인적으로 수업 시간에 자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해주는 거 듣다 보면은 아,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이 부분이 출제 포인트가 되겠구나 하는 게 조금만 공부해보면 되게 느낌이 오거든요. 이 느낌만 잡으면 그 뒤로 공부가 좀 쉬워진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학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략적인 플로우를 안다는 느낌으로 학습을 하면 중학교 내신은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보를 좋아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영재고 입시에서는 다루는 범위가 중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요. 수학이랑 물화생지 이렇게 5개를 다루는데, 영재고 시험을 대비할 때는 아무래도 정보를 개인적으로 학습하기가 부담스러워서 한동안 프로그래밍에 관한 학습을 좀 쉬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애초에 내신에 정보가 있고 정보를 전공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사라져서 지금은 정보를 예전보다 좀 많이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은 내신 공부도 중요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조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내신이랑 좀 길게 봐야 되는 시험이랑 약간 스타일이 다른 것 같은데, 좀 내신같이 좀 짧게 스퍼트를 치고 나가야 되는 시험에서는 무조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책을 한번 싹 읽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2회독에서 안 됐던 부분을 위주로 체크를 하고, 마지막으로 3회독에서는 책을 한번 읽기 전에 탭도 좋고 노트도 좋고 백지도 좋으니까 거기에 이 단어의 중요 내용, 그리고 무조건 핵심 키워드,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싶은 내용을 다 적은 뒤에 책을 읽으면서 비교를 해보면은 아, 내가 이 부분을 모른다가 객관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만 학습해주면 책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 파악이 되고 그에 대한 연계된 부분까지 거의 술술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학습하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시험, 특히 수학에서는 그냥 일단 처음에는 답지를 읽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특히 어려운 문제일수록 답지를 읽고 이 풀이의 모티베이션이 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제가 처음에 너무 성적이 안 나올 때는 그렇게 공부해요. 그 수학에서 막 되게 생뚱맞게 푸는 풀이법들 있잖아요. 막 갑자기 치환을 한다던가 갑자기 막 이상하게 이동을 시킨다던가, 이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 기존에 정리했던 개념들을 한번 싹 훑어보면은 아, 이 개념을 여기에 좀 더 편하게 적용시키려고 이런 치환을 거쳤구나, 아니면 뭐 이런 평행이동을 거쳤구나 라는 게 대략적으로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답지 보는 시간을 조금만 더 미룬 다음에 한번 여기서도 이 모티베이션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풀면은 개념이랑 그 개념의 응용에 대해서 되게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초1부터 중2 12월, 중3 1월 그때까지 다녔으니까 거의 8년? 이 학교가 영어를 교과서로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고 있어요. 14레벨인가 15레벨부터는 리딩 수업을 원어민 선생님이랑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대화하는 능력도 많이 늘고, 그리고 나의 의견을 영어로 전달하는 방법, 이런 게 많이 늘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리스닝을 해준 게 확실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강의가 영어일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영어를 듣고 그게 바로 한글로 번역이 되는 연습이 되어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영재학교가 입시 특성상 정보가 폐쇄되어 있는 것도 많고 안 알려져 있고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거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거 보고 아,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이 학교가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과영에서 만나자. 기다리고 있을게. 안녕.